비만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결국 대장의 5분의 1을 잘라내야 했다. 젊어서도 밥도 조금 먹고, 근데 물만 먹어도 뭐 살이 찐다더니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고요. 할머니의 수술 당시 모습이다. 모니터에 나타난 복강 내 상태는 심각했다. 장 사이사이에 혈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뱃속은 두터운 지방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노란 덩어리는 장 사이막에 있는 지방인데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비대 지방이 생기고 이제 뚱뚱해지면 여기에 이제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 대장 안을 막고 있던 종양을 어렵게 찾아냈다. 복부 비만이 심한 환자는 수술도 쉽지 않다. 혈관과 임파선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지방 조직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출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비만하기 때문입니다. 비만하니까 혈관을 분리하고 임파선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수술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재발률이 많죠. 지금 일본에서의 대개의 위암 수술하면은 뭐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 수술하면은 5년 생존율을 한 70% 80%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40% 50%밖에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양 제거 시에 골칫거리가 되는 몸속의 지방 덩어리들. 최근 이들이 암의 발생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내 한 대학의 암 전문 연구소. 이곳에서는 쥐 실험을 통해 암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비만 쥐와 정상 체중의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한 뒤 종양의 성장 속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한 쥐의 종양이 정상 체중의 쥐보다 10배나 빠르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비만 쥐에게서 특정 물질의 분비가 늘어났다는 점인데 이들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외부에서 보내오는 성장 신호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성장과 분열을 하게 된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 일부는 세포의 성장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만할 경우 이 성장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신호를 받게 된 우리 몸의 세포들. 이때 다른 세포에 비해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해 종양으로 자라게 된다. IGF-1은 사실은 이제 암의 그러니까 세포의 성장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비만이 되게 되면은 IGF-1의 분비가 상당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렙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상인보다는 그 비만인 사람의 혈액 중에 렙틴의 함량이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늘어난 그 렙틴 같은 경우가 비만 세포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게 되게 되면 거기서도 이러한 그 암세포의 성장을 동호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인류는 진화 과정 중에 이렇게 서서히 털이 퇴화되었는데요.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은 털을 대신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해주고 있죠. 또한 언제든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단순히 에너지 저장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비만으로 인해 뚱뚱해진 지방세포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비만 환자에게 흔한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런 연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방세포가 만들어낸 염증이 심지어 암의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손기정 씨. 그는 지난 5월 식도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조금씩 삼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식을 하게 되며 체중도 많이 줄었다. 선 있던 여기다가 이 혁대를 맸었는데 이거다 매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바지가 솔솔 내려가서 현재는 이게 세 줄을 늙어가지고 벨트가 3칸이나 줄었다는 송기정 씨는 현재 2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한 상태다. 하지만 수술 당시 그는 90kg이 넘는 거구였다. 특히 허리 둘레가 105cm나 되는 복부 비만. 수술도 쉽지 않았다. 보편 다른 사람들은 뭐 5시간, 6시간 하는데 저는 9시간을 넘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술을. 그래서 여기 비계가 많이 끼었으니까 배가 이렇게 굉장히 나왔었어. 근데 고시가 42, 허리가. 그래 나왔었고, 그래서 바람에 이거 저거가 되는 바람에 수술을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송기정 씨는 식도를 모두 절제하고 위를 끌어올려 식도로 만든 상태다. 식도암은 국내 남성암 6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아직 국내에서 그리 흔하진 않다. 하지만 비만 인구가 높은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식도암 환자가 무려 7배나 늘었다. 이런 이유에서 비만은 최근 식도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초고도 비만일 경우 식도암의 위험은 6배나 높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다면 위험률이 16배나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부분 40대 이후가 되면은 역류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디지즈가 질병 패턴이 결국은 서구의 패턴을 닮아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그 서구의 형태로 식도암도 변하지 않을 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6인 이정심 씨. 목이 자주 쉬어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꾸 목소리가 변해서 이번에도 또 이제 목이 자꾸 쉬고 그런 상태를 보였고 병원에 갔더니 역류해서 좀 그러니까 식도 있는 데가 좀 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 내시경으로 이정심 씨의 식도를 살펴보았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식도와 위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태였다.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이다.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화될 경우 10명 중 1명은 바렛 식도로 발전한다는 것. 바렛 식도는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산이 계속 역류가 되면은 식도 점막에 손상이 되고 그 손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저희가 바렛 식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렛 식도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식도 선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내 연구를 보면은 국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렛 식도의 유병률은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흔하게 보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아마도 국내에서도 바렛 식도에 의한 선암 발생의 그런 환자들이 꽤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증이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하나의 면역 반응이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 손상된 세포 조직은 염증이라는 면역 반응에 의해 강하게 복구되려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염증이 수년 이상 지속될 경우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게 된다. 문제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면역 반응 물질들이 염증을 장기화시킨다는 데 있다. 결국 유전자의 손상을 입은 정상세포들은 암세포로 발전하고 지방 조직에서 보내오는 성장 신호는 다시 그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된다.
염증 상태가 되면 그곳으로 염증을 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